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인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남자친구는 올해 35살로 저랑 나이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연애는 1년밖에 안 했지만 바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제가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들 하는 말이 이 사람 저 사람 좀 만나보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벌써 결혼을 하냐대요. 하지만 뭐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지금 남자친구보다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말하는 소위 객관적인 조건들, 예를 들어 학벌이라던가 직장이라던가 그런 면에서도 크게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요즘은 20대 후반이 결혼하기에 이르다지만 출산이나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 결혼을 일찍 하는 게 꼭 손해보는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해대는 말은 크게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제가 남자친구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는데 요즘 들어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못 믿어온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남자친구가 저랑 나이 차가 있어서인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연애하는 내내 제가 남자친구에게 의지를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본 모습은 제가 아는 게 전부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처음 남자친구 집에 인사 갔던 날 생각지도 못한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의젓하고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집에서는 애가 따로 없었죠. 그리고 그제서야 알게 된 게 남자친구가 늦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위로 형 누나가 있는 건 알았지만 늦둥이라는 사실은 어머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네요. 참고로 남자친구가 누나랑은 나이 차이가 11살이 나고 위로 형도 한 분 있는데 올해로 나이가 49이라대요. 어머님은 올해 70대 중반, 아버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아무튼 막둥이란 걸 알고 나니까 어쩐지 귀엽다는 생각도 잠깐 이내 괜히 겁이 다 나대요. 11살 차이 나는 누나야 그렇다 쳐도 형 나이가 49이면 거의 저희 삼촌들하고 비슷한 나이였고 어머님도 저희 부모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셨으니까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뭐랄까 엄청난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왠지 두 분 다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실 것도 같았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 저한테도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며느리돌이니 뭐니 그런 걸 기대하시면 어떡하나. 정말이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런 걱정은 제 기우였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오느라 고생했다며 환대를 해주시는데 그 미소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 저를 반기고 계시다는 걸 말해줬거든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야 어머님 아들이고 그러니 이래저래 챙겨주시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만 처음 본 저한테도 어찌나 따뜻하게 대해주시던지요. 당신 막내 아들과 결혼할 상대라고 하니 하는 짓 하나하나가 다 귀엽고 사랑스럽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사실 주변에서들 말하길 처음에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서러운 일을 겪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해서 긴장을 꽤 하고 간 자리였는데 정말이지 남자친구 어머님은 설거지는커녕 제가 그릇 하나도 못 치우게 하시더라니까요. 한편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고 가신 돈이 있으시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막내 아들 결혼할 때 주려고 한 푼도 안 쓰셨다면서 통장을 보여주셨는데 무려 1억 5천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을 확인한 남자친구가 맨날 속만 썩이는 막내 아들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큰 돈을 주시냐며 갖가지 애교를 부리는데 솔직히 낯설긴 했지만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을 많이 받고 컸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죠. 아무튼 그동안 괜히 쓸데없는 걱정으로 혼자 스트레스를 받았다 싶었는데 마음을 놓기가 무섭게 생각지도 못한 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네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자친구의 누나나 형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 본가는 대전에 있었지만 형인 예비 아주버님은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누나인 예비 신우는 같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보니까 굳이 대전까지 내려와서 자리를 같이 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따로 만나면 되겠다 싶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어머님을 뵙고 올라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신우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 말 못하지만 정말 어머님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머님과 예비 신우는 닮은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모는 물론이고 성격도 천지 차이였지요. 누가 봐도 사람 좋아 보이던 어머님과 달리
예비 신우는 표정부터 서늘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얄밉기 짝이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 처음 만난 자리에서 뻔한 호구조사를 제외하고 저한테 물어본 거라곤 그래서 돈은 얼마나 모아놓았냐. 그리고 제가 모아놓은 돈은 3천이 전부였어요. 솔직히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비 신우가 겨우 그거 모았냐고 할 때는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은 5천으로 액수만 놓고 보면 제가 모아놓은 돈보단 확실히 많긴 했지만 저랑 남자친구는 7살의 나이 차이가 났고 경력만 두고 생각해보더라도 저는 겨우 4년 차에 불과했는데 그걸 감안하면 예비 신우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할 만큼 제가 못 모은 건 아니다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1억 5천을 지원해주기로 하신 걸 감안하더라도 저도 저희 집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올 생각이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는 하등 없다 싶었죠. 그런데 예비 신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를 돈이 그것밖에 없다면 차는 못 바꾸겠고 뭘 받아야 좋을까 그러고 있대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말이지요. 게다가 기껏 한다는 말이 그럼 큰 거 안 바라고 자기 아들 대학 등록금이나 내주면 된다는데 도무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껏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자기가 지금 영어로 말했냐, 한글 못 알아듣냐 비아냥대더니 예단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할 때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집에서 안 알려주더냐며 빈정거리는데 예비 신우 고모고 저게 미쳤나 싶더라니까요. 하지만 신우는 제가 말이 없으니 제가 시쳇말로 쫄았다고 생각했는지 계속해서 이어 말하길 그까지 대학 등록금 몇 푼으로 솔직히 예단을 대신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워낙 모아둔 게 없다 하니 자기가 제 형편을 봐준 거랍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 이제 내년에 중학교 들어간다고 대학 가려면 한참 남았으니 걱정하지 말라나요. 그때 되면 저희도 어느 정도는 재산이 모여질 테고 대학 등록금 4년치를 일시불로 달라는 것도 아니니 부담 없지 않냐. 원래는 차를 한 대 뽑아달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많이 깎아준 거다. 정말이지. 전후 사정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제가 예비 신우한테 돈이라도 얼마 빌려 쓴 줄 알겠다 싶을 정도로 마치 자기가 제 사정을 봐주기라도 한 것 마냥 고마워하란 식으로 으스대는데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비 신우의 정신 상태가 걱정이 될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예비 신우한테 받은 충격보다 저를 더 까무러치게 한 건 바로 남자친구가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예비 신우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쩔쩔매고만 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칼같이 거절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상의 좀 해보겠다며 대답을 피했어요. 하지만 예비 신우는 집요했습니다. 계속해서 당연히 해야 할 걸 가지고 뭘 상의까지 하냐. 보아하니 우리 어머니가 너네한테 뭐 받아내려고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럼 어머니한테 갈 거 나한테 해주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저에게 대답을 들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예비 신우를 돌려보냈습니다. 솔직히 예비 신우랑 저희랑 무슨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니 나중에 돼서 못 지켜도 그만이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래저래 시달리다 보니 짜증이 나서 더 상대하다간 저도 제가 무슨 말을 내뱉을지 장담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예비 신우가 돌아가고 나니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진짜로 해줄 거냐면서 내내 침묵만 지키던 그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그간 꾹꾹 참아뒀던 우라가 한 번에 터져나오는 기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그게 할 소리냐고 오빠 생각엔 내가 해줄 것 같냐고 받아쳤지요. 그리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언니는 도대체 왜 그런 요구를 해오는 거냐. 오빠는 아무리 누나라고 해도 그런 억지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듣고만 있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그냥 나중에 다시 얘기하답니다. 지금은 자기가 할 말이 없다나요? 무턱대고 회피부터 해버리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어찌나 실망스럽던지 회사 생활 잘하고 그래서 유능하다고만 믿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무능한 남자의 모습이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간다 소리도 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오늘이 벌써 나흘째인데 솔직히 저는 남자친구한테 한 번쯤은 연락이 올 줄 알았거든요.
입에 발린 말이라도 미안하다 어쩌다 해대면서 말이죠. 그런데 웬걸요. 전화는커녕 문자 하나 없네요. 이게 지금 헤어지잔 뜻인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해도 면목이 없어서 그런 건지. 결혼이라는 경사를 앞두고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직히 파혼을 하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고 예비신우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싶지도 않거든요. 게다가 남자친구한테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전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요. 제가 일방적으로 예비신우한테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남자친구까지 모르쇠로 나오니 이 정도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나 싶은데 한편으론 또 사람들한테 파혼했다 이야기할 생각을 하니 까마득하고 이혼보단 파혼이라지만 괜히 프로포즈 받은 얘긴 떠들고 다녀서 이게 뭔가 싶은 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해 죽겠네요. 답답한 마음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떤 조언이든 달게 받을 테니 좋은 생각 있으신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예비신우 문제로 사연을 보낸 쓰니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는 이후로도 며칠 동안 호되게 마음고생만 하다가 드디어 엊그제 남자친구를 만나고 왔습니다. 연락 없이 지낸 지 일주일하고도 이틀이 지나고서야 전화를 걸어온 남자친구의 태도는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르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나중에 하자고 말해놓고선 그 일에 대해선 이런 방구도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따지고 들까 하다가 괜히 또 남자친구가 전화를 홀딱 끊어버리기라도 하면 저만 또 얼마나 답답해지겠나 싶대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얼굴 보고 확실히 단판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아무렇지 않게 남자친구를 대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데이트 약속을 잡았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남자친구가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반갑게 저를 대하는데 솔직히 진짜 기가 막히는 거예요. 무슨 사고라도 당해서 기억이 어떻게 됐나, 어떻게 저러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기는 그만하고 할이야기나 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더러 어떡할 거냐, 누나랑 얘기는 해봤냐 물으니 기억을 잃은 건 아니었는지 남자친구도 금세 안색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결국 올게 왔다는 표정으로 기껏 한다는 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누나인데 그 정도는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 누나라고 하더라도 그건 상식을 벗어난 요구라서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숨을 푹푹 내쉬고는 갑자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누나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로 사랑구실을 하고 산다면서요. 그런데 뭐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늦둥이의 막내다 보니까 부모님이 매사 자기 일이라면 오냐오냐 하셨는데 그 꼴 보기를 못 견뎌한 누나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강제로 공부도 시키고 뭐 그래서 자기가 대학도 가고 취직도 했다 하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막말로 자기가 학교도 못 나오고 일자리도 어디 일용직 같은 거 전전하고 그러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제가 자기랑 결혼 생각은커녕 연애나 했겠냐대요. 그러면서 지금의 자기가 있는 건 순전히 자기 누나 덕분이라며, 그러니 자기 누나가 그 정도는 충분히 저한테 요구할 만하다는데 막말로 정말 그렇게 누나한테 고마우면 오빠가 진작에 오빠 힘으로 은혜를 갚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오빠가 입은 은혜를 왜 나한테 예단으로 갚으라고 하냐.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어차피 결혼하면 부부는 경제 공동체 아니겠냐며, 그러니까 누나도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예단이다 생각하고 나중에 달라고 하지 않냐. 그리고 그때 되면 우리가 같이 해주는 거니까 막말로 저 혼자 독박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화가 날 일은 아닌 것 같다나요. 누나 말대로 조카가 대학 가려면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 못해도 최소 6년은 더 있어야 하는데 그럼 6년 뒤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월급도 꽤 오를 거고 그러면 그 등록금 못 내줄 건 또 뭐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 좀 되는 소리를 하라고 짜증을 냈어요. 내가 어머님 예단을 해드리면 해드렸지 그렇게는 못한다면서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자친구가 정말 무슨 번뜩이는 아이디어라도 떠오른 것 마냥 박수를 딱 치더니 그러면 어머님께 현금의 단으로 4천만 원을 해드리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 얘기해서 그 돈으로 자기 누나네 애 대학교 갈 때 등록금으로 내주시게끔 하겠다고요.
그러면 어머님 입장에선 외손주 대학 등록금 내줘서 좋고, 저도 누나가 아니라 어머님한테 예단을 해드리는 거니 좋고, 일석이조라나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말이 되냐고 따졌더니 남자친구가 답답하단 듯이 넌 도대체 뭐가 문제냐면서 어차피 어머님이 1억 5천을 해주신다는데 거기서 4천만 돌려드리는 거다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라고. 저더러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해보라나요? 정말이지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제가 단지 손익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데 눈치가 없는 건지 속이 없는 건지. 그래서 남자친구더러 말을 그따위로 할 거면 1억 5천이고 뭐고 받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대신 내가 우리 집에서 2억 지원받아올 테니까 누나한테 은혜 갚고 싶으면 조카 대학 등록금은 오빠 돈으로 해주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친구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도 그럴 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처럼 들렸을 테니까요. 엄마 돈도 아끼고 누나한테 돈도 해주고 정말로 일석이조가 따로 없다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남자친구 혼자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을 때 저도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도 생각해보니까 나도 학창시절에 성적이 별로였는데 당시 옆집 아주머니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는 기도를 해주셨다 들었다. 그리고 그때는 생각지 못했는데 오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대학에 들어간 게 다 그 아주머니 기도 덕분이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의 딸이 아마 올해 대학에 간다는 것 같던데 나도 오빠 말대로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냐. 오빠도 내가 대학도 안 나온 여자였으면 나 안 만났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빠도 나 해줄 예물 대신 현찰로 4천 만들어 와라. 내가 예물 안 받고 대신 그 아주머니 딸 대학 등록금이나 내줘야겠다. 그리고 눈치채셨다시피 다 뻥이었어요. 그냥 남자친구가 말하는 게 얼마나 억지인 줄 알게 하려고 똑같이 꾸며낸 거죠. 그리고 남자친구도 뻥인 건 알았을 테지만 어쨌든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 그런 트집은 못 잡고 그저 옆집 아주머니랑 자기 누나랑 같냐고 따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집 아주머니는 자기한텐 생판 남인데 그 목돈을 자기가 왜 주냐면서 절대로 못 준다길래 나한테는 오빠 누나가 딱 그렇다니까. 저더러 생각 좀 하라면서 자기랑 저랑 결혼하면 자기 누나도 저한테는 가족이 되는 거라고. 옆집 아주머니랑 비교할 게 못 된다나요? 그래서 저도 또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럼 내 동생하고 옆집 아주머니 딸하고 결혼하면 옆집 아주머니도 오빠랑 가족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오빠가 그 아주머니한테 돈을 못 줄 이유가 없다. 그러자 남자친구도 그때부터는 저한테 억지 좀 작작 부리라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누나한테 돈 주는 게 싫으면 싫다고 하라길래 내가 처음부터 싫다고 하지 않았냐고 같이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이후로 한 30분 동안 똑같은 이야기만 오가다가 결국 제가 먼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돈을 주든 차를 바꿔주든 오빠 마음대로 하라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고맙대요. 자기 의견을 존중해줘서요. 그래서 제가 말 끊지 말고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는 단 뭘 해주던 간에 오빠 마음대로 혼자서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결혼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으니 그런 줄 알라고요. 그리고는 지난번처럼 간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제 핸드백만 챙겨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째선지 바로 다음날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누나 일은 자기가 제대로 매듭을 지어놓을 테니 나머지는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매듭을 짓던 말던 더는 내 알바 아니고 그 은혜나 갚아라 했습니다. 오빠 말대로 언니 덕분에 사람답게 사는데 당연히 갚아야 할 거 아니냐고. 그거 안 갚으면 오빤 사람도 아닌 거라고요. 그리고는 이번엔 제가 먼저 전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끊는 순간 남자친구가 뭔가 말한 듯 했지만 궁금할 것도 없고 더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 생각지도 못한 인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어머님이셨지요. 아들이 파혼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전화를 하신 모양이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딸년이 그게 참 독하다고 그동안도 툭하면 우리 막내를 힘들게 하더니 결국엔 혼사까지 망쳐놓았다며 당신이 단도리를 잘해놓을 테니 이번은 그냥 넘어가 줄 아나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더더욱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진우나한테 당하고 산 건 불쌍하지만 이제라도 어떻게든 벗어날 생각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는 게 너무 한심하다 싶었거든요. 게다가 근래에 보여준 행동을 생각하면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누나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닐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결국 어머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꼭 언니 때문만은 아니라 우유부단한 어머님 아들한테 크게 실망을 했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헤어지기 싫으면 붙잡고 늘어질 때 늘어지더라도 자기가 직접 와야지. 어떻게 나이 먹은 어머님이 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만드냔 말이에요. 정말이지 나이만 저보다 더 먹었지 생각하는 건 동네 12살 꼬마만도 못한 사람이었다 싶어요. 아무튼 죽었다 깨어나도 남자친구랑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은혜고 뭐고 실컷 갚던지 말던지. 이제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요만큼의 관심도 두지 않으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